공휴일 있죠. 공휴일 토요일하고 공휴일 쉬는 날이나 빨간 날짜는 저희가 한옥마을에서 3번, 경기전에서 3번 투어를 했어요. 평일에는 경기전만 3번 투어를 했어요. 한옥마을을 많이 찾아주시는데 그 한옥마을이 좋다 하지만은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경기 투어예요. 또 많은 단체들이 올 경우에는 전주시 문화관광과에다 신청을 해서 그 해설사 선생님들이 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한테 그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렇게 지역 해설사, 저희는 수로 가이드가 아니에요. 수로 가이드가 아니고 로컬 지역 가이드거든요. 지역 해설사이기 때문에 그 해설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하시면은 많은 것을 얻어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 가셔서 지역 해설사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전주 사고라는 곳입니다. 전주 사고는 뭐 하는 곳이냐면 조선왕조 실록 책을 보관하던 곳이에요. 지금 현재는 없고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원래 4개의 사고가 있었어요. 한양, 충주, 성주, 전주 사고. 전주 사고가 제일 마지막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임진년의 외놈들의 반란이 임진왜란입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야말로 동아시아를 발칵 삭히겠다고 무모한 전쟁을 한 게 임진왜란인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한양, 충주, 성주 사고는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면은 전주에 있는 사고불안이라 불에 타면은 어떻게 되죠? 조선의 방대한 기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게 이 정유재란인데,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거기에 충청도에 있는 진산까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진산에서 이렇게 전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전 기별로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고문을 60개짜를 이쪽 그 태인이라는 지역에 안이 손흥록이라는 그러한 선비들이 자기 개인 사제를 통해가지고 정읍 내장사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 손흥록이라는 그러한 올곧은 선비가 없었다면은 조선의 방대한 기록이 없어졌죠. 그래서 전주 사고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읍 내장사로 지금 달려도 1시간 달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 말을 이용해서 어떻게 얼마나 그냥 절대 절명시기에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해주로 만이산으로 아산으로 해주로 만이산으로 우리 민족 순환만큼이나 많이 순환을 겪었던 게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고가 평지에 있었어요. 한양, 충주, 성주시 이미 불에 타버린 것은 이게 그 사고가 평지에 있었는데 전주에 있는 사고물을 절대 절명의 시기에 어떻게든 구사일생으로 건져가지고 도정본 필사부를 만들었어요. 도정본 필사부를 만들어가지고 5개의 산성, 도정본 필사부를 만들어 5개 산성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오대산 사고, 묘항산 사고, 적산 사고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이 전쟁에 대비해서 그 사고를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근데 이 사고가 어떻게 해서 생겨지냐면요. 조선왕조 실록책에 어떻게 생기냐면 왕이 거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써놓는 사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여달라는 왕과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신과의 사이에서 신하의 사이에서 왕권 신권 대립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게 이 조선왕조 실록책을 편찬 과정에서 있는데, 그래서 왕이 죽고 나면 그 후대왕이 전대왕의 기록을 가지고 임시 실록청을 만들어서 실록을 편찬했던 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왕들이 내 기록을, 내 일거수일투족의 행동을 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각종 사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대통령은 내 임기가 끝나면은 국가기록물유산이라는 게 있어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내 임기가 끝나면 다 볼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그리고 그러한 국가기록물유산이 법으로도 제정이 돼 있어서 기록을 안 할 경우에가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그랬던 그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던 곳인데요. 그래서 이 그 조선왕조 실록책이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으로 채택이 됐죠. 우리나라 역사서보다 더 오래된 일본의 사기라든가 중국의 서기가 우리나라 역사서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근데 조선왕조 실록책이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으로 채택됐던 이유가 이씨라는 한 성씨로 25대가 이어졌다는 장점. 절대 거짓이 없이 말하자면 그 정치적인 게 없었다는 그러한 장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의 심사에서 기록문화유산으로 채택이 됐죠.
여러분께서 제가 그 이후로도 그런데 우리 왕이 27분인데 그 중에서 강해군과 연산군은 실록이라고 하지 않고 일기라고 하죠. 강해군이 연산군이. 왜냐하면 그 왕명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록으로 인정을 안 해줬죠. 그 이후로도 직지신체의절, 훈민정음,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의궤 8만대장경, 허준의 동의보감. 엊그제는 보니까 5.18 강주 항쟁 사건을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으로 채택이 된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유산들을 자꾸 채택이 되면은 우리가 잘 살게 되죠. 유네스코라는 기구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여러분은 몇 년 전에 숭례문호 안타까운 화재 현장을 기억하시죠? 우리 시대의 최고 문화재였습니다. 그런 걸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많이 자리할 텐데요. 강상풍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유산인 것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근 1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산템에다 콩 담는 식으로 주원부원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해설이 마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전국 어디를 가시더라도 우리 역사 속에는 아픈 과거 속의 역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역사를 들춰내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미운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랬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랬던 부끄러웠던 역사, 과거 역사 사실을 절절히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게 절절히 부끄러웠던 역사를 그랬던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은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지만, 그런 걸 쉽게 잊어버리는 민족은 그러한 역사가 자꾸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경기전을 방문해 주셔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전주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문화유산 해설사 정순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저기 새로 지은 건물이 어진 박물관입니다. 한옥마을을 보셨으니까. 그래서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